푸른 자연이 반겨주는 나라,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한 태국. 이곳은 13세기부터 400년간 무역의 왕국으로 번성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300여 년 전 사라진 제국. 나는 지금 아유타야의 문명을 찾아 태국으로 간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5시간 반 만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다. (1780년대부터) 역사가 시작된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이다. 또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 중심이기도 하다. 방콕은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 도시 중 하나다.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도로는 1년 12달 차와 오토바이로 가득하다. 또 도시에는 수많은 수로가 있어 방콕은 동양의 베네치아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에서 수상버스는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여행자에게도 인기다. 특히 직장인과 학생에게는 믿음직한 교통수단이다. 노선이 단순한데 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안전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의자 밑에는 개인용 구조장비가 있다. 수상버스가 드디어 출발한다. 배가 출발하자 눈앞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옆으로 저마다의 역사를 지닌 서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태국의 왕궁에 도착했다. 라마 1세부터 역대 국왕들이 살았던 왕궁. 황금빛으로 꾸며진 사원이 화려하게 빛난다. 특히 왕실 행사나 불교 행사를 자주 개최해 태국에서도 가장 신성시하는 사원이다. 태국은 서구 문명을 일찍부터 받아들였다. 왕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을 보니 서구식 문화와 태국식 문화가 잘 조화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입구는 경비병이 늠름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다. 태국에서 국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며 시민들에게도 칭송을 받는다. ค่ะสำหรับหนูนะคะคิดว่า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เป็นสิ่งที่สูงสุดของประเทศแล้วค่ะแล้วก็เราควรเคารพบูชาท่าน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ท่านนะคะทำงานหนักเพื่อปกป้อง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ท่านค่ะคนไทยนะคะเขาก็แบบประมาณคนไทยนะคะเขาจะแบบประมาณว่า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เป็นศูนย์รวมจิตใจของทุกคนนะคะถ้าพูดไม่ดีอย่างไงอย่างเงี้ยเขาก็คือแบบยังไงคนไทยก็เสียใจกฎหมายเขาก็ 태국 왕국은 어떤 역사를 가졌을까 궁금해진다. 안내 책자와 벽화를 통해 조금은 알 수 있다. 1350년경 세워진 아유타야는 큰 번성을 누리던 왕국이다. 당시 동남아 최대 무역의 왕국으로 꼽혔다. 이후 18세기경 버마인들에 의해 도시가 파괴되고 아유타야 왕국은 지금의 방콕으로 옮겨왔다. 방콕으로부터 북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아유타야 왕국이 있었다. 길이가 372km에 이르는 짜오프라야 강. 이 강을 타고
바다로부터 이곳까지 세계 각국의 무역선들이 찾아왔다. 아유타야 왕조의 유적지로 가봤다. 훼손된 채 그대로 남아있는 유적에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당시 400여 개의 사원, 19개의 성곽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다고 한다. รุ่งเรืองในระดับที่ว่าแนวหน้าของโลกนะมีอยู่ไม่กี่แห่งที่เป็นเมืองท่าค้าขายที่เป็นเมืองท่าค้าขายของพ่อค้าจากทั่วทุกมุมโลกไม่ว่าจะเป็นญี่ปุ่นนะฮะโปรตุเกสฮอลันดาหรือว่าทางอาหรับก็มาจีนแล้วก็รวมถึงฝรั่งเศสในอยุธยาตอนปลายด้วย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가봤다. 아유타야 시절 우통왕이 스리랑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승려들의 명상 수업을 돕기 위해 세운 사원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Today, Ayutthaya. Saturday, Yeah. all the family want off day, so they all want to come. โอเค Also never come. First time for me here. เพราะว่าเหมือนพระพุทธเจ้าได้สอนไว้ค่ะว่าเราต้องนับถือพระพุทธศาสนา 무참한 침략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가운데 커다란 불상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불교를 상징하는 노란색 천을 둘러 의미를 기린다. 거리로 나가봤다. 유독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람들이 줄지어 무언가를 사간다.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이다. 밀가루를 얇게 붙여낸 로띠에 옥수수 수염처럼 생긴 싸이마이가 이 지역의 대표 간식이다. เราก็ใส่ไปอย่างเงี้ย 속재료를 넣고 로띠를 돌돌 말아준다. 옛날부터 먹던 먹거리가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쫀득하면서 단맛이 난다.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속에 들어가는 싸이마이는 설탕이 주재료다. 설탕을 물에 녹여 끓인 뒤 밀가루와 땅콩 기름을 섞은 다음 넓은 판에 올려 모양을 만든다.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반죽을 계속해서 늘려주면 머리카락만큼 가늘어진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เพราะว่าถ้าเกิดเส้นมันใหญ่ไปมันแข็งมันเป็นน้ำตาลมันจะแข็งมันก็จะเป็นเหมือนลูกอมใช่ไหม 아유타야에는 단맛을 내는 식재료가 많다. 한 주민이 코코넛 나무로 올라간다. 그가 꺼낸 것은 코코넛 나무의 수액이다. 수액을 가져와 불을 지피고 강한 불에 끓인다. 이것을 식힌 뒤 적당한 크기로 덜어내 굳히면 코코넛 설탕이 된다. 과거 단맛이 귀했던 유럽으로 수출까지 됐다고 한다. 달콤한 간식들을 비롯해 다양한 향을 내는 향신료가 아유타야의 특산물이다. 선물용으로도 그만이다.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코크레스 섬. 방콕 중앙에 있는 이 섬을 현지 사람들은 까깨 섬이라고 부른다. 도심 속 섬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 이 섬에 정착한 몬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가봤다.
도자기가 많이 보인다. 몬족은 손재주가 좋아 예로부터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한다. ใช่ครับต้องเรียงให้เต็มก่อน 지금도 도자기를 계속 굽고 있다. 미얀마에 살았던 몬족은 태국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곳에 정착했다고 한다. คนมอญน่ะมาช่วยพระเจ้าอยู่หัวที่ปกป้องสู้กับพม่านะอันเนี้ยนะฮะแล้วก็เกิดเมืองมอญแต่ก็เลยโดนยึดพระเจ้าอยู่หัวก็เอาคนมอญตามท่านมา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ฮะคือว่าอันนี้มันมีส่วนอย่างเงี้ยที่ป้ารู้มา แล้วพระเจ้าอยู่หัวก็มาจัดที่ให้คนมอญอยู่ตรงนู้นมั่งจังหวัดนี้มั่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도자기가 유명한 마을인 만큼 어딜 가나 도자기 노점이 즐비하다. 자세히 보니 도자기의 문양이 아주 섬세하다. 특히 까만색 도자기가 눈에 띈다. 주말이 되면 장이 선다. 고소한 냄새가 나 따라가 봤다. 작은 가게 앞에 도착하자 빠른 손놀림으로 떡을 빚는 여인을 만났다. มันทำยากค่ะพี่ขั้นตอนในการ 고운 빛깔의 꽃떡을 보여준다. 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ล้างแป้งออกแล้วเพราะว่ามันเป็นข้าวโพดแกงค่ะ คือเป็นขนมชาววังโบราณนะคะที่ทำกันในวังเลยอะค่ะแล้วก็ข้างนอกเอามาประยุกต์ทำขายอะค่ะ 한번 먹어봤다. 우리나라의 찹쌀떡과 맛이 비슷하다. 호떡 외에도 다양한 떡을 팔고 있었다. 작은 과일 모양의 떡이 앙증맞다. 맛도 맛이지만 알록달록 빛깔 고운 떡을 보니 구경하는 눈이 먼저 즐거워진다. 정성으로 빚은 전통 떡은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섬을 나오는 길, 특이한 모자 가게가 있어 들어가 봤다. 진열된 모자들 중에서도 널찍한 창을 가진 모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지름이 약 80cm 정도나 된다. 한번 써봤다. 생각보다 가볍긴 했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ใบใหญ่เพราะว่าคนนิยมค่ะแล้วก็เป็นแฟชั่นคนนิยมใส่เยอะเราก็เริ่มจากไซส์เล็กๆใหญ่ขึ้นจนไซส์ขนาดนี้ค่ะอย่างนี้ค่ะลองดูก่อนก็ได้นะเราออกมาลองใส่ถ่ายดูก่อนได้ 가게 주인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모자다. ถ้าลมพัดทำยังไงคะที่มันไม่ปิวก็จริงๆเราต้องใส่สายรัดแต่ว่าตรงเนี้ยบางคนก็ไม่ชอบสายรัดก็เลยไม่ได้ใส่ให้แต่ถ้าจริงๆก็ลูกค้าใส่ให้ได้ถ้าลูกค้าขอ 아, 네. 이게 우산도 되겠네. 우산도. ดีก็เป็นร่มไปในตัวด้วยก็ได้ใช่ไหมคะพี่ร่มไปในตัวไม่ต้องแบบว่าอะไรได้ถึงไหน 무더운 나라에서 여행자에게 모자는 필수다. 천연 재료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더해 완성했다는 모자들. 울긋불긋 화려한 모자가 여행자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푸르른 자연이 맞아주는 곳. 이곳은 태국 남부의 팡아만 해양국립공원이다. 팡아만은 지각 변동으로 생성된 1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특징이다. 동굴 안에 자리한 수안쿠하 사원으로 가봤다. 석회암 산 안에 크고 작은 동굴 중 하나에 만들어진 사원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한 대형 와불이 눈에 들어온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That's it on his knee here. And then you can, when you come here, you can perspectively climbing Buddha or Buddha statue around here. When we go on that side there, you can see like a signature for the King Rama when they come here. 사원 내부에는 수많은 불상이 놓여 있다. 조용한 동굴 안에서 불상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다. 독특한 지형에 자리 잡은 이 사원을 더 둘러봤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봤다. 자연 동굴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라난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이 보인다. 은은한 빛과 자연이 그려낸 그림자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민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장으로 가봤다. 신선한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이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 재래시장에 활기가 넘친다. 요즘은 특히 새우가 제철이다. 신선한 새우를 포함해 다양한 해산물이 손님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큼직한 생선이 눈에 띈다. 무게 5kg이 넘는 이 생선이면 여럿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배를 타고 팡아만을 둘러보기로 했다. 영국인 신혼부부가 함께 배에 올랐다. We need an adventure. We wanted to go on an adventure. So we came here. Yeah. You like Thailand? Yeah. Yeah. It's warm. Warm. 배는 1시간 정도를 달렸다. 도착한 곳은 수많은 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다. 일명 제임스 본드 섬으로 불리는 거대한 바위섬. 영화 007 시리즈 중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영화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의 이름이 붙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뒤 수많은 관광객이 줄지어 찾아오고 있다.ก่อนท่านในคนก็มาเที่ยวเสร็จแล้วเขาก็มาสร้างหนังกันบอลก็คนก็พอได้ดูหนังเกมบอลแล้วเขาก็มาเที่ยวกันเรื่อยๆครับ 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역은 활기를 찾았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바뀌었다. 팡아만에는 독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물 위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룬 파니 마을로 가봤다.
200여 년 전 이 병풍 같은 바위산 아래 5가구의 바다 집시가 정착을 했다. 남쪽을 향해 솟아있는 바위산이 거친 바람과 태풍을 막아주고 식수를 공급해줬다. 지금은 1,800여 명이 이곳 수상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인이다. 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이슬람 사원. 주민들은 하루에 5번씩 찾아와 기도를 한다고 한다. 사원 뒤편에는 특별한 공동묘지가 있다. 수상마을에서 유일하게 밟을 수 있는 땅에 이 마을에서 나고 또 생을 마감한 이들의 유해를 모셔놨다.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다. 1,800여 명의 주민이 모두 친척이라고 한다. ญาติกันหมดเลย ญาติกันทั้งหมู่บ้านเลย ถ้าคนนอกก็บางทีแบบแต่ว่าเราไปได้เมียต่างจังหวัดมาอยู่ บางทีผู้ชายก็ได้ผู้หญิงก็ได้ผู้ชายต่างจังหวัดมาอยู่ด้วยกันเป็นอย่างนั้นแต่ที่แท้แล้วคือญาติกันทั้งเกาะเลย 집집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유난히 새를 많이 키운다. 새의 움직임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주민이 애완동물이라며 바다 매를 보여준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매가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더 특이한 애완동물이 있다. 동네 꼬마아이와 친구라는 긴팔 원숭이다. 원숭이가 짓궂게 장난을 친다. 아이들이 동물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노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남자아이들은 둘 이상만 모이면 축구를 한다고 한다. มีที่เล่นฟุตบอลไหมครับที่นี่มีสนามบอลไหมครับ มีครับ 아이들이 안내하는 장소로 따라가 보니 정말 축구장이 있었다. 넓은 땅이 없는 수상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물 위에 축구장을 만들어 놨다. ไม่มีสนามเล่น ต้องรอให้น้ำแห้งแล้วบางรอน้ำแห้งมันเป็นแหลมอยู่เป็นหาดทรายพอตอนบ่ายก็พาเรือไปเล่น ก็เลยคิดขึ้นมาก็หาที่ไปลอยน้ำมาหากระดานมาทำเพื่อได้เล่นไป 수상 축구장을 만들자 관광객을 통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다녀갔을 정도로 명소가 됐다. 이곳 아이들 대부분은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고 5살이 되면 고기잡이 일을 배운다. 두 소년이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저, 헬로. 안녕하세요. 어디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조금 알아요.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 한국 사람 여기 조금 알아요. 아. 파니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어부다. 고기를 잡으러 갈 시간. 같이 따라가 봤다. 바다 개를 잡으러 나가는 길. 도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어망 안에 미끼를 집어넣고
긴 줄 끝을 스티로폼으로 연결해 물 위에 표시를 한다. 고기잡이를 위해 나가는 길. 쪼옥 씨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섬 뒤편으로 안내한다. 섬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니 배관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인데 이 물을 발견해 사람들이 섬에 정착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온다고 한다. ข้างบนยอดของเป็นแอ่งน้ำแล้วก็ไหลมาตามซอกหินช่องหินสามารถกินได้ดื่มได้ที่ไหนแล้วมีที่นี่แล้วก็ในสวนสองแห่ง แล้วเราดื่มถึงเมื่อไหร่คะถึงเลิกใช้ตรงนี้ค่ะพี่ ก็ประมาณ10 ปีได้ที่เราเลิกแล้วที่ไม่เจอเขามาดื่มแล้ว 본격적으로 게잡이에 나섰다. 수심이 깊은 곳에 도착한 후 어망을 50m 간격으로 던져 넣는다. 이날은 30개 정도의 어망을 던져 넣었다. 그런데 날씨가 이상해진다. 우기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른다. 바람도 심상치 않다. 기상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 이날은 안전을 위해 어망을 빨리 걷어 올렸다. 개가 올라온다. 평소보다 일찍 꺼내 수확량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개의 상태는 신선하다. 배 위에서는 역할분담이 뚜렷하다. 한 아이는 그물을 거두고 다른 아이는 개의 집게발을 묶는다. 모두가 힘을 합해 걷어들인 수확량은 1kg 그 사이 비가 잦아들어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지나가던 관광객이 갓 잡아온 개를 보더니 관심을 보인다. 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ได้ใกล้ชิดธรรมชาติมากเลยแล้วก็คิดว่าคงไม่มีโอกาสที่จะได้อะไรแบบนี้อีกแล้วใกล้ชิด 운 좋게도 바로 판매를 했다. 가족은 고된 노동을 마치고 늦은 점심 식사를 한다. 10여 년 전부터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며 예전보다 생활은 편해졌지만 그만큼 부담도 늘었다고 한다. แล้วก็ไปหาของมาในทะเลเนี่ยราคาเขาก็น้อยอยู่เขารับซื้อจากเราแบบมันก็ลดลงใช่ไหมอันอยู่ที่เศรษฐกิจด้วยไงพี่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ไฟฟ้าแบบถูกๆอ่ะมันตอนนี้เราจ่าย10วันครั้งอ่ะ10วันก็ถึงขนาด900 กว่าบาทอ่ะ10วัน อย่าสูงๆทำงานดีๆจะได้มีเงินสูงๆหน่อยเวลาอายุเยอะ รอดได้ จะได้พึ่งพากันได้เขาก็ได้เอาตัวรอดได้นะเวลาแก่ยามที่ทำงานไม่รอดอะไรนี้ยามไม่แก่เท่าก็มีครอบครัวที่ดีๆอย่างนั้นแหละ 나는 이 가족의 행복을 빌며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옮겼다. 이번엔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 운행하는 큰 버스가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얼핏 보면 2층 버스처럼 보이지만 1층은 짐칸이다. 입구는 두 곳이다. 중간 입구 쪽에는
장거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버스 내부는 깔끔하고 화려하다. 야간 운행을 위한 담요가 있고 의자는 푹신한 목베개에 안마기까지 달려있다. 승객이 모두 오르고 난 뒤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여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태국 남부에 있는 파탈룽 지역이다. 이곳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자연 담수호 중 하나인 탈레너이 호수. 그 면적이 460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이른 아침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봤다. 강 한가운데 특이한 어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약이라는 어망을 사용하는 파탈룽 지역의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다. 2층으로 올라가 봤다. 10m나 되는 사다리에 올라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사람의 몸무게로 어망을 끌어올린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뜰채로 건진다. ก็ถึงเลือกใช้วิธีนี้จับปลาคะ มันได้สะดวกเลยยกกันนี้แต่ก่อนก็ยกเป็นกั้นย่อเนาะเขายกเอากับไอ้นั่นตั้มเป็นย่อเล็กๆกันตั้มเป็นย่อเล็กๆตึงกาควิดเนาะแต่ก่อน 이날 하루 잡은 수확량이 꽤 된다. 큼직한 고기도 보인다. 작은 고기는 따로 담아놨는데 싱싱하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봤다. 탈레너이 호수는 수심이 얕고 습지가 많다. 유난히 연꽃이 많이 보인다. 해마다 3월이면 훨씬 많은 연꽃이 피어난다. 배를 멈추고 꽃을 촬영해봤다. 분홍색 연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다. 한 꽃에는 우렁이 알을 낳아놓았다. 자세히 보니 연잎 주변으로 소금쟁이가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그리고 황금빛 잠자리까지. 살아 숨쉬는 대자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준다. 연밭 위를 미끄러져가는 뱃길이 마치 천상의 꽃길 같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안으로 들어가 봤다. 집집마다 생선을 손질해 널어 말리는 풍경이 정겹다. 이곳 사람들의 부지런함이 느껴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길게 늘어진 끄라쭈시다. 돗자리를 짤 때 사용하는 갈대류인데 3, 4, 5 모여 앉아 이것을 엮고 있다. 형태를 잡고 격자로 엮어 각종 생필품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마을 입구 상점에서 판매한다. 수공예로 엮어 만든 예쁜 가방들이 진열돼 있다. มันจะทนกว่าแล้วก็
เหมือนเอาไปใช้งานค่ะมันจะเหมือนเสื่อค่ะเหมือนเสื่อพวกนี้มันจะนอนดีกว่าเป็นพลาสติกอะ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에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멋진 가방이 만들어졌다. 이번엔 산악 지역에 위치한 카오무앙 사원으로 가봤다. 아유타야의 흔적이 남아있어 파탈룽 사람들에게는 문화재와 같은 곳이다. 한참을 오르자 석탑이 보인다. 오래전 아유타야인들이 불교를 전파하면서 세워놓은 석탑이다.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석탑이 수백 년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아유타야 왕국은 이곳에 파탈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치권을 인정했다. 올해가 파탈룽 지역 탄생 390년이 된 해다. มีความสำคัญนะเพราะว่าที่นี่เคยเป็นอดีตมีความรุ่งเรืองทางด้านวัฒนธรรมแล้วก็เป็นเมืองเก่าที่คล้ายๆว่าวันนี้ก็มาอนุรักษ์ฟื้นฟูให้เด็กๆนั้น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สถานที่ทางด้านทางศาสนาแล้วก็ท่องเที่ยวของจังหวัดพัทลุงก็เป็นที่อยู่ที่หนึ่งที่เป็นแหล่งท่องเที่ยว 연주가 시작됐다. 음악에 맞추어 파탈룽 지역의 전통춤인 노라춤을 춘다. 과거 이 지역은 아유타야와 교류를 활발히 하며 문화를 받아들였다. 아유타야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으로 만든 지역 춤이다. 전통춤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สวัสดีค่ะพวกหนูเป็นตัวแทนของจังหวัดพัทลุงค่ะพวกหนูเป็นนักเรียนที่ชอบรำมโนรามากเลยค่ะและพวกเรานะคะก็อยากจะเผยแพร่ให้ชาวประเทศอื่นได้รู้ในเกี่ยวกับการรำมโนราค่ะเพื่อจะบอกว่าการรำมโนรา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รานะคะเป็นวัฒนธรรมที่ดีค่ะแล้วก็พวกเราอยากจะสืบสานต่อไปให้ประเทศอื่นได้รับรู้ด้วยค่ะก็มันเป็นแบบเหมือนเราก็ต้องสืบทอดแบบภูมิปัญญาท้องถิ่นอะไรแบบนี้ค่ะ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จังหวัดพัทลุงอะค่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만든 노라를 상징하는 문양을 건네며 노라 문화를 기억해 달라고 한다.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노력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태국의 최남단 리빼 섬으로 간다. 태국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곳이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이곳. 약 400년 전 아유타야 왕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떠돌던 바다 집시들을 여기에서 살게 하고 국민으로 받아들였다. 집시들의 터전이었던 이곳은 20여 년 전부터 관광지가 됐다. 바다 집시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시 마을로 향했다. 한때 200가구가 넘었지만 주민들은 많이 떠나고 120가구가 남아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봤다. 어부와 집시를 상징하는 그림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 Hello. 태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얼굴. 이들의 언어도 태국어와 조금 다르다. 대를 이어 마을에 살고 있는 연 씨를 만났다. รุ่นก่อนหน้านี้ประมาณกี่ร้อยปีผมน่าจะประมาณ300ปีหรือ400ปีประมาณนั้นเลยครับสามีส่วนนี้ก็ภรรยาแล้วก็ลูกชายอีก2คนอยู่ที่สตูล Hi.
마당에는 커다란 어망이 보인다. 바다 집시들이 사용하는 특이한 형태의 어망이다. ก็ใส่ตัวเนี้ยตอนนี้เสร็จแล้วพร้อมแล้วที่จะลงทะเล เมื่อพาไปลงทะเลแล้ว ไม่ได้ว่าลงวันนี้มีปลาแต่ต้องลงแล้วก็ต้องปล่อยประมาณ1 อาทิตย์ถึงจะมีปลาแล้วก็ไปดูแล้วไปดูใต้น้ำถ้ามีปลาก็เอาขึ้น ถ้าไม่มีปลาก็อยู่เหมือนเดิมใต้น้ำเข้าตรงนี้มันมีเนี่ยมันจะมีปากของมันจะมีปากแล้วมันจะเข้าปากตรงนี้เนี่ยมันจะเข้าตรงนี้ไอ้นี่มันเป็นฟันเพื่อที่จะไม่ให้ปลามันออกมาเมื่อมันออกมามันก็กลัวฟันอันเนี้ยมันก็เลยไม่ออกนอกเสียจากพอเอามาขึ้นปุ๊บแล้วก็เปิดประตูแล้วก็เอาปลาออกปิดประตูกลับแล้วก็ลงทะเลครับ 고기잡이 하는 곳으로 따라가 봤다. 항상 3명 이상 팀을 이루어 다닌다. 얕은 바다에는 산호초가 많아 이리저리 뱃머리를 돌리며 목적지로 향한다. 맑은 바닷속 산호초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모습이 아름답다. 섬을 출발한 지 4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미리 내려두었던 그물을 걷어 올린다. 30m 깊이에 내려놓은 어막을 들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장정 셋이 힘껏 그물을 올린다. 드디어 일주일간 바닷속에 있었던 어망이 모습을 드러낸다. 얼마나 잡혔을까? 물고기가 제법 보인다. 수확이 쏠쏠하다. 고기를 꺼낸 후 빈 어망은 다시 바다에 넣어둔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낚는다. 낚싯줄만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다. 낚싯대도 미끼도 없이 오로지 줄만으로 고기를 잡는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เหยื่อก็ได้ไม่ใช่เหยื่อก็ได้ถ้าเป็นชาวเลเมื่อก่อนชาวเลใช้ขนเป็ดนั่นแหละเวลาใส่ขนเป็ดมันก็เหมือนพวกนี้แหละ 줄을 들이우고 잠시 뒤 바로 줄을 당겨 올리는데 물고기가 잡혔다. 10분 간격으로 한 마리씩 올라온다. 잠시 후 먹구름이 심상치 않더니 폭우가 쏟아진다. 파도도 점점 거세진다.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가까운 무인도에 배를 댔다. 바닷길을 잘 아는 바다 집시들은 아유타야 시절 서양에서 온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ใช่ครับถ้าใครมาก็อาจจะไม่มีอาหารกินอาจจะไม่มีน้ำดื่มชาวเล็กก็แบ่งปันให้ก็เคยช่วยมาหลายครั้ง 비 오는 틈을 타 허기를 채운다. 간단하게 준비한 도시락. 고된 일을 한 뒤 먹으니 꿀맛이다. 식사를 마친 뒤 윤 씨는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전통 낚시법을 보여준다. 지금은 사라진 방법이다. ชาวเลเมื่อก่อนอยู่ได้ก็เพราะอันนี้กับอันนี้ตั้งแต่พอเกิดเปิด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ปุ๊บชาวเลก็เลยใช้เฉพาะเบ็ดนี้อันนี้ก็กฎหมายออกมาไม่ให้ทำคือไปทำลายธรรมชาติส่วนหนึ่งอันนี้อุทยานว่าอันนี้ไปทำลายปะการังหรือไปทำอะไรอย่างอื่น
จริงๆมันถ้าทำตามแบบชาวเลคิดว่าอันนี้มันไม่มีอันตรายกับธรรมชาติหรอก คือแค่ไปแทงปลาเฉยๆแต่ 지난 2016년부터 태국 정부는 작사를 이용한 고기잡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자연보호법을 강화한 것이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소녀는 바다가 친숙하다. 바닷속이 궁금해 수중 카메라를 건네줬다.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다. 소년이 든 카메라에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맑은 바닷속, 산호초와 열대어의 모습이 아름답다. 400년간 대를 이어 바다를 지켜온 사람들. 이들은 예전 방식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 อยากให้ชาวเลเป็นยังไงอยากให้ชาวเลมีชีวิตแบบดั้งเดิมยิ่งขึ้น อยากจะได้ชีวิตแบบดั้งเดิมแบบชีวิตในยุคนี้ดูแล้วชาวเลมันจะลำบากไม่เหมือนเมื่อก่อนชาวเลสบายกว่าอยากได้ชีวิตแบบชาวเลดั้งเดิมกลับมา เหมือนกับเข้าเมืองอย่างนี้สบายตกปลาถ้าไปทักใส่ดีกว่า 소박한 꿈을 가지고 소소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들의 미소와 소망을 마음에 담고 여행을 마무리했다.